10,000원이 넘는 오징어 구이에 내 외국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드매니아입니다. 오늘은 명동 길거리 음식이 왜 비쌀까?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광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바가지 요금 적성인데요.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가격을 일일이 확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인데요. 이곳에서는 과연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을까요? 이야, 진짜 먹거리 천국이죠. 지금 현재 5시 정도 되고 있는데요.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 명동 길거리 노점삭은 연 9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도로 전면 사용료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권리금으로 1억에서 2억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명동 길거리 음식을 떠올리면 화려한 불쇼, 달콤한 디저트, 각종 이색적인 간식들을 생각하시죠? 하지만 동시에 비싸다, 위생이 걱정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명동의 음식은 바가지일까요? 아니면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자, 여기가 이제 명동 지하 쇼핑센터 매장 입구입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역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삭하게 잘 튀겨진 회오리 감자는 5,000원, 대하 버터구이는 9마리에 만원, 전복 버터구이는 한 팩에 2만원, 치즈가 들어간 붕어 추러스는 4,000원, 국민간식 핫도그는 4,000원, 치즈 핫도그는 5,000원. 경주에서 10원빵이 3,000원이지만 여기서는 5,000원에 판매하고 있네요. 주문과 동시에 조리하는 헬로우 짜장면은 만원, 간식으로 딱 먹을만한 양입니다. 쫄깃한 떡이 들어간 닭강정 한 팩에 만원인데 달달하고 바삭합니다. 아이스크림과 쫀득한 추러스 한 컵에 4,500원. 사망가닥의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게 만든 꿀타래, 인기가 아주 많은데요. 신비한 꿀타래는 작년에 만원이었었는데 1,000원이 올랐습니다. 인기가 아주 많은데요. 10개에 만원대면 생산가 대비 비싸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까요? 커피 가격이 4,000원이라고 하면 생과일 주스는 6,000원 어떤가요? 뭐 이 정도는 높은 가격이 아닌 듯 보입니다. 외국인이 정말 좋아하는 닭꼬치는 한 개에 5,000원, 꽤 잘 팔리는 음식입니다. 명동에서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길거리 간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이 되어 있죠. 명동 같은 사건은 대부분 상인단체, 상가 번영의 차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상인들은 지자체 비용 외에 단체의 별도 비용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외국인이 90% 이상이라서 관광 특구의 높은 단가가 형성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즉석에서 만든 잡채도 판매하고 있는데 한 팩에 6,000원입니다. 자주 매스컴에 등장하는 명동 길거리 음식, 1년 전보다 노점상도 많이 늘었고 가격도 조금씩 다릅니다. 예전 중화요리 양장피 시키면 국 만드는 서비스를 주곤 했는데 한 팩 6개 7,000원이네요. 치즈 김치말이 삼겹살이 만원, 스테이크 가격도 한 팩에 15,000원. 명동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치즈 랍스터구이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한 마리에 2만원, 내국인은 사 먹을 일이 없겠죠. 솔직히 다른 곳의 길거리 음식에 비해 이 가격이 맞나? 하는 감탄 섞인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일반 거리 간식들보다 훨씬 비싼 메뉴들도 꽤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꼬마김밥은 종류별로 있는데요. 한 개 1,000원이니 간단한 간식거리로는 그런대로 먹을만 합니다. 볶기가 2,000원, 빈케이스 값만 3,000원이라고 하네요. 한때는 많이 유행했었죠. 백화점보다 비싼 명동 길거리 음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거리 음식 가격의 기대치보다 한참 높은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붕어빵이나 헛떡 같은 서민 간식도 명동에서는 변신합니다. 크라와상 붕어빵은 4,000원에 팔리는데 일반 붕어빵 가격의 2~3배 이상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먹는 간식을 넘어 보여주기 음식, 인스타그램용 음식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2년 전 폭망이던 탕후루, 이곳에서는 화려하게 변신했네요. 천안 중앙시장 명물 헛떡이 3개 2,000원인데 지금도 서민 음식이라고 하는 헛떡도 이곳에서는 한 개 3,000원입니다. 만원짜리 한 장으로 정말 사 먹을 게 없네요.
그렇다면 왜 명동 길거리 음식이 이렇게 비쌀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구조에 있습니다. 명동에서 노점을 운영하려면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점용허가비, 임대료 권리금이 얽혀 있습니다. 그만큼 노점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죠. 이런 구조가 결국 음식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즉, 소비자가 느끼는 비싼 가격 뒤에는 명동이라는 상권의 특성과 높은 자릿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명동 길거리 음식은 분명 일반적인 거리 간식보다는 비쌉니다. 그러나 단순히 비싸다 하기보다는 관광지 프리미엄, 높은 임대료, 특이한 메뉴 개발 등이 결합된 결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자릿세 권리금은 관행에 가깝습니다. 일부 지역은 상인회가 아니라 개인에게 돈을 주고 자리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불법에 가깝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명동의 특수한 상권 때문인데요. 관광지 특성상 가격이 일반 동네보다 높은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관광지라서 비싸다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자릿세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모든 상인들이 체감하는 비용입니다. 명동 노점상들은 상인회나 특정 관리 조직의 자릿세를 보장받는 대가로 돈을 냅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만원짜리 길거리 음식이 너무 비싸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8달러, 9달러 수준, 즉 본국 물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하다고 느낍니다. 붕어빵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크림과 초코가 들어간 붕어빵도 4개 5,000원입니다. 명동에서 핫도그 1개에 5,000원? 한 외국인이 핫도그 가격을 묻는데 가격이 비싼 느낌 들은지 손사래를 치며 안 사먹고 그냥 가는 장면도 목격했는데요. 이제 이 명동도요,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가격을 다 현지에 공유를 하고 있어서 너무 터무니없다는 생각이면 안 사 먹습니다. 사실은 한 개 정도는 뭐 문제 없으니까 뭐 사 먹을 수 있겠지만 두 번은 안 사 먹죠. 외국이니까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격을 조금 내릴 필요는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가장 명동에서 핫한 가격이 바로 계란빵입니다. 계란빵. 오뎅도 비싸요. 어묵이 뭐 2,000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시범빵도 여기는 뭐 한 5,000원 정도 하는데 5,000원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사실 전복구이도 여기 좀 셉니다. 저기에 무슨 뭐 금차들 넣나 15,000원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보통적으로 뭐 전복구이도 6,000원 정도 하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 명동은 하루 유동인구가 100만 명 정도, 많은 외국인들이 관광 필수 코스였는데요. 그래서 이곳 명동은 한때 바가지라는 오명 쓴 적도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뉴스 SNS를 통해 전파되다 보니 지금의 가격은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 외국인들이 찾는 경우가 거의 한 95% 이상 되고요. 국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상인들은 자연스럽게 주요 고객층에 맞춰 가격을 책정합니다. 한국인 기준으로는 비싸지만 외국인 기준으로 본다면 합리적인 가격이 되는 구조입니다. 바가지일까? 그 구조일까? 명동 음식 가격이 그렇게 비싼 데는 분명한 이유가 따로 있네요. 세계 최고의 수준의 상가 임대료, 사실상 자릿세 부담, 외국인 관광객 유지 수요 구조,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무조건 바가지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상인들이 감당하는 현실적 비용을 함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위생관리와 적정 가격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명동이 진정한 세계적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가격 투명성, 그리고 위생관리, 합리적 임대 구조가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명동 길거리 음식 가격의 이면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화려한 불빛과 다양한 음식 뒤에는 상인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과 관광지 특유의 구조적 한계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에 명동을 찾는다면 단순히 비싸다는 법정 대신 그 안에 담긴 이야기까지 함께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